아가! 네, 어머님. 너 빚 갖고 있다면서? 네? 내가 바로 옆집에 살아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갈 뻔했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어젯밤에 태범이랑 네가 얘기하는 거 들었다. 매달 120만 원씩 갖고 있다며? 그리고 아직 다 갚으려면 한참 남은 거지? 대체 얼마를 빌린 거니? 아, 그게 들리셨어요? 액수가 꽤 커서 지금 갚는 속도로는 한 4, 5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어머, 그렇게나 많이 빌렸어? 네, 맞아요. 상의도 없이 투자에 손대고 그 돈을 다 잃는 바람에 빚만 잔뜩 지게 됐는데, 그래도 부부니까 함께 갚자는 얘기로 흘러갔지만 결국엔 저 혼자 매달 120만 원씩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거야? 이건 나도 못 본 채 하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네. 네, 맞는 말씀이긴 한데 지금 태범씨는 태범이한테 그런 부담을 주고 있었다니. 네? 어머님! 그니까 지금 네가 진 빚을 태범이가 힘들게 번 돈으로 갚고 있단 소리잖아. 심지어 매달 120만 원씩! 그게 4, 5년씩이나 걸리는 거면 6천이나 7천이나 뭐 이 정도는 빌렸다는 소리 아니니? 아니, 그 반대예요, 어머님. 제가 아니라 태범씨가 진 빚이에요. 지금 너 태범이 책임으로 몰고 가려고까지 하는 거니? 네가 이런 애일 줄은 몰랐다. 그러고 보니까 빚 얘기하고 있을 때 네 그 태도 말이야. 태범이 무시하면서 빚 있는 거 알아? 꼭 다 갚아야 하는 거잖아. 라고 말했었지? 왜 네가 진 빚 때문에 태범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나는 도통 모르겠다. 어머님, 이혼해 그냥! 제 얘기를 들을 생각은 아예 없으신가 봐요? 듣는다고 빚이 없어지니? 그건 그렇긴 하죠. 흥분하셔서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시어머니랑 대화를 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뭐라고? 저 아직 일하는 중이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세요. 나는 빚진 며느리랑 할 얘기 없다. 그리고 앞으로 태범이는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해야겠어. 빚투성이인 너랑 같이 두면 애 성격만 나빠지겠어 아주. 그러세요. 이만 실례할게요. 야, 우리 이혼하자. 뭐?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헛소리는 무슨. 빚진 걸 엄마한테 들킨 건 의도한 게 아니긴 하지만 엄마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 도와주신다니? 네가 이혼해서 집을 나가면 돈 문제로 골치 아플 일도 없어질 거라고 하시던데? 아, 그러셔? 분명 엄마가 나를 위해 뭔가 생각해 놓은 수가 있나 봐. 글쎄, 아무 생각도 없어 보이는데? 내 편 들어줄 거 알았으면 애초에 숨길 일도 없이 처음부터 엄마한테 상의할 거 그랬어. 그렇게 하면 너도 이제 필요 없고 그렇게 날 무시하듯이 말하는 것도 진짜 짜증나거든? 그니까 이혼하자. 참. 하여튼 나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이따 얘기하자. 태범씨, 돌아오니까 이혼 서류가 놓여있는데 이거 뭐야? 이혼하자고 말했잖아. 내가 일일이 준비해서 갖다 놓은 거니까 내는 건 너 혼자네. 대화할 생각도 없다는 거야? 그래봐야 또 무시하면서 얘기할 게 뻔한데 뭐. 나는 이제 엄마도 내 편이기 때문에 너 같은 건 없어도 그만이야. 그니까 그냥 빨리 집 나가. 그래? 하긴 내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금전적인 부담도 덜하고 이득이긴 해. 오케이, 그럼 서로 합의된 거다. 아가, 이혼하기로 했다면서? 네, 뭐 그쪽이 그렇게 해도 후회 안 한다면 저야 상관없지만요. 아직도 그런 태도로 나오네? 매달 120만 원씩 갚아야 할 빚도 있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하니? 먹여 살려주는 남편한테 감사한 줄도 모르고 말이야. 빨리 나가! 네? 태범씨가 먹여 살려주고 있다니 무슨 소리세요? 제가 매일 출근하는 거 못 보셨어요? 당연히 봤지. 근데 알바나 하고 다니는 사람이 받는 돈이야 뻔하지 뭐. 대기업 다니는 태범이가 훨씬 더 많이 번다는 건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 태범씨가 최근 1년 정도 출근 안 하고 있는 건 눈치 못 채셨어요? 그건 요새 재택근무에 뭐네 하니까 그런 거겠지. 내가 나이 먹었어도 세상 돌아가는 건 다 알아. 굳이 본인한테 확인하지 않아도 이해한다고. 아, 그러셔요? 대단하시네요. 역시 그 어머니의 그 자식이세요. 칭찬으로 받아들일게. 그럼 전 내일 이사 갈게요. 짐 정리하느라 밤중에 좀 시끄러울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 빨리만 나가준다면야 아무런 상관없어. 얼른 짐 챙겨서 나가라.
태범씨, 나 이제 나간다? 그래. 이혼 서류는 어제 제출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번 달 빚 변제일이 바로 내일인데 나중에 울면서 매달리지 마. 아, 시끄럽게 진짜 졸려 죽겠구만. 좀 자자. 그럼 잘 지내? 어머님, 저 이제 나가볼게요. 시끄럽다. 잠 좀 자자. 나중에 해. 그동안 감사했어요. 건강하세요. 야, 잠깐만! 그냥 이혼 없던 걸로 하자. 앞으로도 빚 갚는 거 좀 도와줘. 뭐? 아니, 엄마가 되도 않는 착각을 했더라고. 빚을 네가 진 거라고 착각하고 그 빚을 매달 내가 갚고 있는 거로 알고 있더라. 그래서 네가 진 빚이니까 이혼하면 내가 갚을 필요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너랑 이혼하라고 했던 거였어. 나도 알고 있었어. 난 분명 당신이 진 빚이라고 말했는데도 들으려고 하시지를 않더라. 그리고 애초에 이 설명은 내가 아니라 빚진 당사자인 당신이어야 맞는 거지. 내가 설명하는 것도 좀 아니다 싶어서 어머님이 좀 진정하시고 나면 셋이서 다시 얘기해보려고 했는데 당신까지 나보고 이혼하자고 하길래 그렇게 하면 뭐 나야 손해볼 건 하나도 없으니까 원하는 대로 해줬을 뿐인 거야. 아니, 그럼 진짜 이혼하게? 이미 서류 냈고 난 번복할 생각 없어. 진짜로? 어떡해. 아가! 내가 착각해서 미안하다. 자, 사과했으니까 얼른 돌아오렴. 네? 왜 똑바로 말을 안 했던 거야? 빚을 진 건 태범이고 그 돈도 우리 숙부님 돈이라면서. 그런 건 원래 태범씨 본인이 설명해야 맞는 거고 적어도 저는 빚진 건 제가 아니라 태범씨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듣지도 않고 무조건 제 빚이라고 주장하고 이혼을 명령하신 건 어머님이세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입장이 아니라고요. 아니 근데 고작 알바 다니는 네가 어떻게 매달 120만 원씩 갚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착각을 하지. 저는 알바하는 게 아닌데요? 뭐? 돌아가신 아빠한테 물려받은 레스토랑을 10곳 운영하고 있다고요. 프랜차이즈 운영을 한다고? 네, 맞아요. 어디 레스토랑에서 알바하는 게 아니었다고? 네, 아니에요. 그래서 매달 120만 원씩 다 갚을 수 있었나 보구나. 참고로 태범씨 지금 무직이에요. 왜? 1년 전에 상사랑 싸워서 그대로 퇴사했거든요. 그 후로 쭉 백수로 지내왔어요. 퇴직금은 나왔지? 네, 물론 그것도 빚 갚는 데 쓰긴 했는데 어차피 고작 몇 년 일한 정도에 자진 퇴사까지 한 거라서 몇 푼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빚은 계속 갚아야 하긴 하니까 그냥 제가 부담하고 있던 거예요. 그랬던 거구나. 그럼 앞으로도 좀 부탁하자. 네? 실은 숙부님한테 오늘 들어와야 할 돈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 재촉 전화가 왔거든. 그러니까 여태 그랬던 것처럼 오늘 중에 120만 원만 좀 보내주렴. 이혼하기로 한 남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그래도 이혼하라고 하신 건 어머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드님이랑 같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러지 말고 나 이제 내년부터 연금으로 먹고 살아야 돼. 태범이 아빠도 일찍이 떠나보냈고 백수 아들의 빚까지 딸려오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만 실례할게요. 아가! 이번 달 변제권에 대해서는 시어머니의 숙부님께 연락해 근 1년 정도 저 혼자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돈을 그대로 다 돌려주셨습니다. 반성하라는 차원에서도 본인한테 다 갚게 해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고는 전 남편과 그의 어머니를 자신의 회사에서 자빌꾼으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온갖 직원들에게 혹사당하며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둘에게 각자 불만이 담긴 카톡이 왔길래 그대로 차단했습니다. 지금은 핸드폰까지 압수당한 채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내로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한 착각이 이런 비극을 만들고 말았네요. 이혼하기로 하고 집을 나갈 때까지 그 착각의 진상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도와줄 생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5살 된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친정 형편이 좋지 않아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전국을 떠돌며 돈을 벌어오겠다던 아버지는 한 번 일을 나가시면 한 달, 두 달 동안은 거의 연락이 없으셨죠. 겨우 공과금을 낼 수 있었던 형편에 친정엄마는 남동생과 저만 바라보시며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평생 고생만 하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결국 무리한 탓에 시름시름 앓다가 합병증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등지셨어요. 엄마의 장례식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왕래하던 친척도 없었던 데다 어린 저희 두 남매가 할 수 있는 건 그다지 없었거든요. 뒤늦게 연락이 닿은 아버지는 5일장을 모두 마치고서야 얼굴을 비추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후회해도 이미 때가 늦은 거였죠. 그땐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면서도 저희 곁에 없던 아버지가 원망스럽더군요.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는 저에게 더더욱 각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진답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죠? 오늘 여러분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욕심이 과해 결국 파국을 맞이한 시어머니 이야기예요. 요즘은 부모 된 입장에서 자식한테 많은 걸 바라면 안 되는 세상인데 저희 시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바라기만 하셨던 분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제가 결혼 초반에는 믿고 의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이 아닌 걸 느꼈고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팀장님, 부르셨다고 들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 민정씨. 다름이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이번에 정직원 한 자리 추천하라고 위에서 지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팀원들이 하나같이 민정씨를 추천해서요. 민정씨 생각을 물어보려고요. 네? 정직원이요? 정말이에요? 네, 처음에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공장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대단한데 특히 권 부장님이 민정씨 칭찬을 엄청 하던데요. 제가 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권 부장님 덕분에 공장 일 시작했거든요. 그 정직원 추천받으면 저 정말 계속 회사 다니는 건가요? 글쎄요, 심사를 거쳐봐야 알겠지만 본사에서도 반응이 좋아서요. 지난번에 민정씨가 아이디어 낸 것도 아주 큰 성과를 얻었으니 정직원은 따놓은 당상이죠. 제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말 열심히 일할 자신 있어요. 지금도 충분히 잘해주고 있어요. 조만간 자리 새로 만들어줄 테니까 좋은 소식 기다려봅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외람된 얘기지만 사회생활 해봐서 느낀 게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학벌이 중요시되는 세상이라 그게 꼭 필수는 아니라지만 정직원 되면 여러모로 기회가 많으니 검정고시도 보시고 여러모로 학업 이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땐 내가 많이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요. 저 정말이요? 아휴, 감사합니다, 팀장님. 아니에요. 그럼 나가서 일 봐요. 본사에서 소식 내려오면 알려줄게요.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물론 지금도 어디에서 무얼 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을 마주해야 했기에 일일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는 게 맞는 말이겠네요. 중학생이던 남동생은 엄마의 죽음 이후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공부에 매진하며 큰 꿈을 키우고 있었고 저는 그런 동생을 열심히 뒷바라지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동네에 자주 왕래하던 이웃의 소개로 한 식품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시간제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저를 좋게 봐준 공장 직원 덕분에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게 되었고 사무보조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다행히 그동안 제가 일했던 모습을 좋게 봐주었던 본사 관계자 덕분에 정직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2살이 되던 해 본사에서 발령받아 내려온 새 팀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이 현재 제 남편이랍니다. 남편은 저를 유독 잘 챙겨주던 사람이었어요.
제 상황도 모르고 주제 넘는다며 알게 모르게 회사 내에서 왕따 비슷한 걸 당하고 있었는데 가족을 생각해서 이 악물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 저에게 유일하게 위로가 되어 주었던 게 바로 남편입니다. 저희는 어느새 연인 사이가 되었고 꼬박 1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엄마, 내가 지난번에 말했던 민정 씨, 내가 결혼하고 싶다던 사람이야.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 어서 와요. 현석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얘가 30이 넘도록 장가를 안 가길래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이렇게 어여쁜 신부감을 데려오다니. 내가 결혼 생각이 없다가 민정이 만나면서 결혼해야겠다 싶더라고. 어이구, 그러냐? 그나저나 아가씨 부모님은 뭐 하는 분들이지? 어떤 집안인지는 내가 대충 알아야지. 사실은 1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남동생이랑 둘이 지내고 있고요. 어이구, 저런. 그럼 아버지는 지금 뭐 하고 계시나?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연락을 끊고 지낸 지가 제법 되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엄마, 내가 말할까 했는데 그래도 본인 입으로 직접 말하겠다고 해서 미리 말씀 못 드린 거예요. 이해한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딱하구나. 나이도 어린데 그동안 고생 많았겠네. 아니에요. 다행히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이렇게 일도 할 수 있고 그랬는걸요? 엄마, 그래도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처남이 작년에 대학 입학했는데 서울 의대를 갔다니까. 뭐? 그거 참 축하할 일이구나. 민정이라고 했니? 네가 정말 고생했겠어. 말 안 해도 지금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알 것 같구나. 둘이 결혼할 마음이 진심이라면 난 허락하마. 민정이 너도 여기가 네 집이다 생각하고. 어머니, 그럼 저희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그럼 사돈들이 안 계시니 혼수나 예단은 최소화하자꾸나. 신혼집도 당장 얻기엔 무리가 좀 있으니 일단은 우리 집에서 살림 시작해. 너도 배운다 생각하고 지내면 좋을 것 같구나. 사돈 총각이 걱정되면 지척에 방 하나 구해서 왕래해도 되고. 어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은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기숙사 생활하느라 괜찮아요. 저희가 살던 집 있으니 그대로 두고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해야죠 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잘할게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누구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가족의 정이 그리웠던 저로선 그 눈빛이 얼마나 반가웠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고 시댁에 들어가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회사를 다니며 집안 살림도 배우고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지쳐갈 때쯤 저희 부부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고 몸조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결국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기쁘고 벅찼는데 조금의 변화도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처음과는 다른 태도로 저를 대하셨거든요. 다정다감하고 세심한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셨어요. 저는 제가 실수를 많이 하고 덤벙거림이 잦아서 그저 잔소리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무렵 시동생 부부가 결혼을 했고 몇 번은 얼굴도 자주 보고 살가운 분위기였는데 어느 순간 발길을 끊더라고요. 여보, 도련님은 왜 집에 자주 안 오셔? 일이 많이 바쁘신가?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은 당신한테 말해줄 상황이 아니야. 무슨 일 있는 거야? 연락도 자주 없으시고 동서도 처음에는 안부 연락도 잘하더니 이제는 그마저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무슨 일 있는 건 아닌가 싶네. 걱정돼. 그게 사실은 재수 씨가 엄마랑 좀 싸웠거든. 재수 씨 성격 센 거 알지?
내가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 고집이 어디 가겠어? 왜? 뭔데 그래? 당신도 요즘 느끼고 있지 않아? 우리 엄마 처음이랑 많이 달라진 거. 그야, 내가 실수도 많이 하니까. 은진이 챙기면서 살림도 하랴 이것저것 정신없거든. 그래서 성에 안 차시니까 그러실 수 있지. 아니, 내가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근데 현준이가 연락 와서 하는 말이 계속 엄마가 이런 식이면 자식들 다 잃는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 엄마랑 싸우고 나서 연락 온 거라 앞뒤 내용 들은 게 없어서 좀 벙찌긴 하지만 혹시 엄마가 괴롭히거나 그래? 무슨 그런 말을 해? 어머니가 날 괴롭히다니. 아니, 혹시나 해서. 아니면 말고. 그나저나 요즘 회사 사정이 좀 안 좋다는데 임원진들 회의 소집하고 난리도 아니야.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만 죽어나게 생겼어. 그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글쎄, 잘못되면 다 잘리는 거지 뭐. 아무튼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에 내가 다 생각해둔 게 있으니까 당신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알겠어. 뭐든 해먹고 살면 되니까 난 당신 믿어. 그냥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았지만 따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혼자 시간을 많이 보내는 시어머니를 정말 살들이 모셨어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끼를 꼬박 차려드렸고 아프거나 불편하신 데는 없는지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말이죠. 그러다 저희 가족에게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남편이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거였어요. 당장 딸린 식구들이 있으니 남편은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했고 택배 상하차 일부터 공장까지 안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워낙 밤낮 없이 일하는 탓에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저는 허리끈 졸라매며 집안 살림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다 운 좋게 서울에 있는 회사에 남편이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좋은 기회라 저희 형편에 거절할 수 없었고 남편은 당장이라도 이사를 가야 한다며 분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서울에 자리를 잡고 공부도 시키고 열심히 돈도 벌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제안을 수락했고 남편은 서울집을 알아본다며 매주 주말마다 바삐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들아, 내가 할 말이 있다. 엄마, 말씀하세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범도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해서 서울에 집을 얻어줄까도 싶었다. 그런데 자리 잡으려면 시간도 좀 걸릴 것이고 너희도 알다시피 작은 애가 집에 통 오질 않잖니. 지 마누라한테 잡혀서는 거의 인연 끊을 기세더구나. 현준이가 그래요? 엄마랑 인연을 끊자고? 그렇게 말은 안 했지. 걘 종종 연락 와서 안부 묻긴 하더라. 근데 며느리라고 있는 게 몇 번 혼냈더니 어쩜 그렇게 발길을 싹 끊냐? 부잣집 딸내미라 그런가 자존심이 영. 아무튼 알아서 잘 먹고 살라고 하고 나는 내가 가진 재산 모두를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엄마, 갑자기요? 아직 정정하신데 왜 그런 말을 해?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니다. 노인네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다 쥐고 있니? 그러니 큰애 자리 잡고 형편 나아질 때까지만 너희 분가하지 말고 여기 살아라. 현석이 너는 회사 다녀야 하니까 작은 방 구해서 살던가 그러고. 뭐, 상관은 없는데 저희도 상의를 해봐야 하는 문제라서요. 이미 집도 보러 다니고 해서. 아니, 그럼 날 두고 간다는 얘기야?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덩그러니 있으라고? 도대체 아들이라고 꼴랑 2명 있는데 어쩜 다 이기적이니? 그동안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고생한 게 얼만데.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누가 엄마 안 보신대? 이사가도 자주 내려올 거고. 이 사람이 워낙 엄마 잘 챙기잖아요. 그래서 서운해서 하는 말이야. 하루아침에 다 나가버리면 나 혼자 무슨 재미로 살라는 거니? 고려장도 아니고 혼자 살다 죽으라는 거밖에 더 되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여보, 내가 어머니 모시고 여기 있을게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니까 돌봐드려야 하는 건 맞아. 은진이도 여기서 학교 다니는 게 더 편할 거예요. 당신 정말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당신도 자리 잡고 어느 정도 나아지면 상황 봐서 살림 합치든지 해요. 당장 회사 생활하느라 힘들 거잖아. 역시 우리 큰며느리밖에 없구나. 내가 말한 대로 너희한테 이 재산 다 물려주마. 그러니 더 바랄 것도 없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잘 지내보자. 시어머니는 남편이 서울로 취직을 하고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생기자 불쌍한 척을 하며 저를 붙잡으셨어요. 솔직히 그동안 모시고 살면서 힘들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며느리로서 제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준 감사함의 의미로 갚으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시동생네와 왕래도 거의 안 하고 동서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했던가요? 동서가 왜 시어머니와 싸우고 연락을 끊고 사는지 조금은 알 것 같더군요. 남편이 서울로 가고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었는지 저를 완전 하녀 취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잔소리만 하셨지만 이번에는 사사건건 살림 간섭에 사소한 것까지 물고 늘어지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도 사람 욕심이라는 게 제가 조금만 고생하면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재산으로 저희 가족이 잘 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정말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이에게 집중을 못하더라도 시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은 없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하루하루 저는 지쳐갔습니다. 예. 너는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배추 절이는 걸 못해? 내가 꼭 2주먹만 넣으라 했지. 어머니, 이번엔 제가 혼자 해본다고 했는데 죄송해요. 실수했어요. 아니, 그러게 왜 시키지도 않은 거래? 살림 거덜내려고 아주 작정을 했지. 너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니? 그리고 내가 동네 여편네들 데리고 식사 한 끼 대접하겠다는데 그놈의 갈비찜이 어려워? 밥상엔 죄다 풀떼기에. 아휴 진짜. 어머니가 채식하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다 찬성하신 거라고. 그래서 나물도 힘들게 공수해 온 건데. 아 몰라. 여편네들이 겉만 번지르르하다고 뒷말이나 안 하고 다니면 몰라. 아휴 내 속이야. 하나만 속 썩이면 됐지. 그나마 하나 있는 며느리가 쓸모도 없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네? 쓸모가 없다뇨? 어머니, 저 어머니 모신 것만 10년이 넘어요. 그동안 수발 다 들어드리고 아프시면 병원 다 모셔다 드리고 지난번에 사고 나셨을 때도 휠체어 타자고 하니까 보기 안 좋다면서 저한테 업어달라고 하셨죠? 그때도 군말 없이 다 했어요. 그런 저한테 어떻게 이러세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이제 본색을 드러낸다 이거야? 재산 물려준다고 하니 빌빌 길 땐 언제고. 왜? 진짜 이게 너희 거라도 되는 줄 아니? 웃기지도 않는다 얘. 어머니 해도 너무하세요. 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집 온 것도 맞고 보잘것없는 집안인 것도 맞는데요. 어머니가 절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어머니 정도 아니고. 동서가 왜 어머님이랑 연락 끊고 사는지 저는 100번 1000번 이해할 것 같네요. 어머니 너무하세요. 결국 시어머니와 큰 말다툼 이후 심란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동서한테 웬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자신이 그동안 왜 발길을 끊었는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가뜩이나 심란한 마음에 동서의 전화를 받으니 이제는 저도 결정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상황 설명을 했고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명절이나 생신, 시댁 행사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확실히 해방감이라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재산을 물려받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시동생 부부와 자주 만나며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여가 생활도 하고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채 저희만의 생활을 했어요. 어느덧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아이도 고3 수험생이 되었고 시동생 부부는 늦둥이를 얻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라는 시련은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던 저에게 다시 한번 다가왔습니다. 얘, 요즘 통 연락도 없고 은진이랑 다 잘 살고 있지? 네. 어머니,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연락한다니.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병원을 다녀왔는데 말이다. 상태가 좋지 않더구나. 네? 병원이요?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은 뭔데요? 어디 편찮으세요? 애미야,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구나. 1년 내로 죽는다는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하셨잖아요. 갑자기요? 무슨 병인데요? 암이라고 하는구나. 검사랑 검사는 다 해봤지. 길어봤자 1년이라고 하는데. 어머, 어머니 어떡해요? 어머니가 암이라니. 이거 그이도 알아요? 동선애도 아냐고요. 아니, 너한테 제일 먼저 연락한 거다. 그래도 널 제일 믿고 의지했잖니. 아니, 저 지금 너무 충격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지금은 어디세요? 나야 집에 있지. 통원 치료하면서 수술 날짜 잡고 항암 치료하면 된다는데 너무 겁이 나는구나.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의료기술 좋아져서 완치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그이한테 말하고 내려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래서 말인데, 은진이도 수능 앞두고 있고, 너한테 이런 말 뭐하지만 남은 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살면 안 되겠니? 죽기 전까지 간병해주면 이 집이랑 모든 재산 다 너한테 주마. 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무튼 그이한테 말하고 내려갈게요. 몸조리하고 계시고요. 저에게 들려온 소식은 느닷없는 시어머니의 암투병 소식이었어요. 길어봤자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며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단번에 그걸 의심할 사람은 없지 않나요? 그래서 남편과 딸아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는 급한 대로 짐을 꾸려 시어머니에게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내려가기에 앞서 수험생 신분인 딸을 위해 먹을 것, 건강식 등 이것저것 준비해 놓느라 며칠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계속 드는 겁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자리 잡고 저희도 형편이 많이 나아져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닥친 상황에 정신이 없기도 하고 도대체 제 인생에 왜 이런 먹구름이 들이오나 싶었죠. 무거운 마음으로 시댁에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아직 안 내려가셨죠?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절대. 응? 동서 웬일이야. 이 늦은 시간에 잠은 안 자고. 아니, 며칠 전에 그이한테 들었는데 은진이랑 아주버님 내버려 두고 시댁에 내려가신다면서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기가 찼는데요.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그랬어. 암이라고 하시는데. 일단 내려가서 상황 파악을 좀 해보려고. 아니, 형님, 그냥 가지 마세요. 어머니 생쇼 하시는 거라고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생쇼 하시는 거라니? 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랑 싸운 거 기억하세요? 10년도 더 된 일인데 그때 온갖 핑계 다 대면서 자기 데리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모시고 살면 재산 다 물려준다고 하면서. 아, 그래서 싸운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어머니 아픈 거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모르는 뭔가라도 있어? 형님, 사실 제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저번 달에 저한테 전화 오셔서 한참을 우시길래 왜 그러냐 물었더니 형님한테 한 것처럼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길래
저는 그게 너무 수상해서 뒷조사를 좀 했거든요. 병원 어디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어머, 설마 거짓말하신 거야?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무튼 제가 너무 답답해서 어머니 상태 좀 알아보려고 병원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수소문했는데 글쎄 어머니가 병원 다닌 기록도 없고 뭣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 대뜸 욕하시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던데요.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죠. 정말? 어머니가 그러셨단 말이야? 네. 형님이 내려가신다는 소리 듣고 제가 설마 하는 마음에 알아봤는데 어머니 암 아니에요. 이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데 어머니 아무래도 생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다닌다는 그 병원 제가 뒷조사했는데 어머님 다닌 흔적도 없고 그냥 소화불량이라고요. 허, 동서 그게 정말이야? 증거 있어? 그럼요. 제가 지금 메시지로 보내드릴게요. 아무튼 형님 내려가지 마세요. 제가 왜 어머니 손절하는지 아시겠죠? 일단 알았어. 연락 줘서 고마워, 동서. 동서에게 건네받은 증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니신다는 병원의 진료 기록인데 정말 암은 아니었어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더군요. 아, 시어머니한테 당할 뻔했구나 하는걸요?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아이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괜히 부스럼을 일으키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 큰 소리 나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을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댁에 내려오지 않자 시어머니는 언제 내려올 거냐며 몇 차례나 연락을 해대셨어요. 참고 있던 화가 올라왔고 결국 그동안 묵혀있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버렸습니다. 얘, 온다고 한 게 언젠데 아직도 안 내려오니? 이러다 나 죽게 만들 셈이야? 어머니, 제가 일이 생겨서 늦었네요. 근데 식사는 잘 챙겨 드세요? 잘 챙겨 먹긴. 넌 암 환자가 혼자 독수공방하는데 잘 먹고 잘 지낼 리가 있겠니? 빨리 내려와서 내 수발이나 들어라. 근데 암 환자치고는 상당히 기운 넘쳐 보이시네요? 그럼 내가 죽을 상이라도 해야 한다는 거냐? 요즘엔 웃음 치료라고 자꾸 웃으면 호르몬인지가 분비돼서 치료가 가능하다더구나. 넌 젊은 애가 그런 것도 모르냐? 웃기지도 않네요. 어머니 거짓말 그만하세요. 저 어머니 암 아닌 거 다 알거든요? 뭐? 내가 암이 아니라고? 너 내가 이런 걸로 거짓말할 사람으로 보여? 이게 시어머니를 도대체 뭘로 아는 거야? 너 정신 나갔니? 동서한테 다 들었어요. 한 달 전에 동서한테도 이러셨다면서요. 그리고 예전에도 이런 문제로 싸우셨고요. 물려줄 재산이 얼만지는 모르지만 돈으로 자식 휘두르려고 하시면 안 되죠. 뭐? 너 당장 내려와.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나 암이라니까? 정신 나간 년.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것 같아? 뭐? 너 지금 나한테 욕한 거니? 어머니 같은 분들은 욕 들어도 싸요. 사람들이 저한테 손가락질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식들 등쳐먹고 사시려는 거 이제 그만 멈추세요. 지난 10수년 동안 어머니 수발 다 들었잖아요. 혼자 못 걸어 다니세요? 밥 못해 드시냐고요. 너 어쩜 이럴 수 있니? 너는 작은 애랑 다를 줄 알았다. 너처럼 착한 애가 왜 이렇게 됐니? 착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한데요. 저도 그동안 많이 참고 살았던 거거든요. 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요. 그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너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내 재산 너 안 줄 거다. 그딴 돈 필요 없어요. 사회에 기부하시든 혼자 쓰시 알아서 하세요. 이 사실은 그이한테 다 말할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이만 끊습니다. 야,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와 정이란 정은 다 줘버린 제 자신이 참 한심스럽더군요. 그동안 겪은 모진 세월이 야속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너무나도 복잡했습니다. 한바탕 시어머니에게 쏟아내고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옷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몇 시간 뒤 새벽녘이 되어서야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 앞으로 시댁에 가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더군요. 아마 시어머니와 한바탕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저는 그 뒤로 시어머니와 모든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어요. 물론 시동생 부부도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고요.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하시긴 하지만 저희는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종 딸아이가 저희들의 근황을 전하는 것 같긴 하지만 굳이 말리진 않고 있어요. 딸을 통해 듣기로는 자식들 덕 좀 보려고 돈으로 휘어잡으시려다 막상 외톨이가 되니 많은 후회를 하시나 보더라고요. 그저 저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신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딸아이는 좋은 성적을 얻어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시동생 부부도 새로 사업을 시작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고 남편도 승진하면서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죠. 저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이버 대학을 수료했고 요양보호사, 산후도우미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등을 취득해 현재는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제 할 일 하며 하고 싶은 거 하고 원하는 거 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혼자 지내고 계시고요. 이제는 서로 풀고 왕래를 하며 지낼까도 싶지만 당분간은 그러지 않으려고요. 십수년의 세월이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에 그저 제 마음이 무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엇이든 욕심을 부리면 화를 입듯이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처럼 자식 가지고 흥정하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공감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쉬는 날엔 사연 채널을 항상 챙겨보는 올해 31살 된 여자입니다. 현재 대기업 대리로 근무하고 있어요. 사연을 보다 보니 제 이야기도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시시콜콜 웃으며 그땐 그랬지 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땐 정말 짜증이 하늘로 솟구칠 정도였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목 뒷덜미를 잡으며 화를 사귀는 건 물론이었고요. 늘 한숨을 쉬며 살았었거든요. 그때 파혼까지 각오하면서 친정 아버지와 함께 시댁을 들이받았던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파혼할 뻔했던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같이 공감해 주시면서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으, 피곤해 죽겠다. 불타는 금요일인데 야근이라니. 아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 회사 일은 우리 딸이 다 하는 것 같네. 오늘 몇 시에 끝나니? 일찍 끝나면 7시인데 9시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주말 출근 피하려면 늦게까지 해야 해요. 월요일 오전에 바로 마무리 짓자고 해서. 너 그 회사 계속 다녀야겠냐? 개고생해서 들어간 회사이긴 하다만 어떻게 대기업이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니?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도 다 배워나가는 과정이니 좋게 생각하려고요. 아버지 운행은 다녀오신 거예요? 그럼 새벽부터 나갔잖냐. 김씨 아저씨 알지? 같이 점심 먹고 한두 바퀴 돌고 날도 춥고 해서 얼른 들어왔지. 고생하셨네. 오늘은 무례한 손님 없었어요? 근데 아빠, 나 오늘 차 두고 왔어요. 괜찮았어. 안 그래도 차 물어보려 했다. 유정이 너 차 왜 두고 갔니?
오늘 눈 온다고 그래서 그냥 두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오네요? 그냥 가져올 걸 후회되네. 그 시간에 버스 다니나? 그럼요. 11시 넘어서까지 있어요. 같은 방향인 팀원 있어서 부탁하려고요. 날 추우니까 같이 가자고 하긴 했는데. 그래. 거리도 멀고 날도 춥고. 오는 길에 커피라도 한 잔 사줘. 저녁은 먹고 하는 거야? 네, 조금 전에 먹고 들어왔어요. 이제 커피 한 잔하고 다시 일하려고. 쉬엄쉬엄 해.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무리하지 않았으면 한다. 네, 그럴게요. 오늘 끝나고 가면 먼저 주무세요. 아니면 저랑 맥주 한 잔 하실래요? 좋지. 이 아빠는 씻고 집안일 좀 하고 있으마. 천천히 와. 네, 조금 이따 봐요. 저는 원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 시절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앓고 있던 지병에 출산 후유증까지 더해져 손도 쓰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린 저를 키우셔야 했기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웃집의 도움을 받아 밤낮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찾아서 하셨어요. 그만큼 아버지가 엄마의 빈자를 채워주려 노력하셨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뒷바라지 해주셨지요. 공부도 잘해서 서울 상위권 대학을 졸업하고 운 좋게 대기업에 바로 입사했습니다. 제가 취직하고 2년 뒤 아버지는 은퇴하셨고 소일거리로 택시 기사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나저나 유정이랑 성현이 너는 언제쯤 결혼할 생각이냐? 둘이 만난 지도 오래된 거 아니야? 아빠, 이제 3년 차야. 나 직장 생활 조금 더 적응해야지. 유정아 3년이면 결혼해서 애도 낳았을 시기다. 아빠는 하루라도 빨리 네가 안정된 삶을 살길 바랄 뿐이야.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삶 말고 네가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내 편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 아빠 죽고 나면 누가 너 돌봐주니? 아빠, 이야기가 왜 거기까지 흘러? 안 그래도 생각 중이야. 지금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는 거 끝나고 다시 이야기해보게. 네, 아버님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유정이 꼬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아이고, 그게 정말이야? 결혼 생각 없던 애를 무슨 수로 꼬셨대? 자네도 정말 대단하구먼. 제가 그동안 참고 기다린 게 얼만데요. 유정이가 워낙 똑 부러지는 성격이라 이것저것 신경 쓸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번 프로젝트 성공시키고 나면 조금 여유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람 말 들었지? 남들은 결혼 최대한 늦게 하라고 난리인데 어째 우리 아빠는 반대일까? 엄마도 없는데 네가 빨리 가정을 꾸려서 안정적인 삶을 살면 이 아빠가 걱정을 좀 덜 잡니? 자네 집에서도 결혼하라고 이야기 안 해? 엄마가 좀 재촉하긴 하세요. 30 넘어서 그런가 조바심 나신데요.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씩 다 가고 있고 엄마 친구분들도 자식 결혼한다고 청첩장 보내고 하시는데 그거 보고 더 그러시네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나저나 오늘 셋이 저녁에 같이 밥 먹을까? 안 그래도 연락하려 했어요. 이 사람이 아빠 본 지도 오래됐다고. 네, 말 나온 김에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하세요. 저희 오늘 조기 퇴근하는 날이라 4시에 끝나는데 바로 만나서 식사하러 가시는 거 어떠세요? 나야 좋지. 오늘은 특별히 잔이 먹고 싶은 거 먹게. 내가 한턱 내도록 하지. 우리가 살게요, 아빠. 일하느라 고생하는 너희들 몸보신 시켜주고 싶어서 그래. 밥 한 끼라도 든든히 사 먹여야지. 아무튼 먹고 싶은 거 생각해 놓았다가 이따가 약속 장소 정해서 알려주렴. 알겠습니다, 아버님. 오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오늘 약주도 한잔 하실 거죠? 약주는 무슨 약주야? 간단히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 자네도 할 건가? 네, 아버님이랑 마시는 거면 괜찮습니다. 이따 뵐게요. 회사에서 일하며 연애도 했는데 그 상대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제 사수였고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다 보니 정도 생기고 그 정이 호감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사내 연애를 3년이나 했습니다. 그러던 찰나 둘 다 나이도 적당했고 조금씩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죠. 남편은 남들이 보면 무뚝뚝하지만 잘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반해 저는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렸고 상견례 일정도 잡았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워낙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웬만큼 대답해드리니 상당히 기대하시는 눈치였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욕심이 좀 많은 편이셨거든요. 남들이 하는 건 다 하셔야 했고 지는 성격이 못 되셨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이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딸 자식 결혼한다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싱숭생숭한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영광입니다.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이라 그 마음 뭔지 이해합니다. 성현이 엄마예요. 오시는데 불편한 건 없었죠? 네,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잠깐 밀리는 구간 말고는 괜찮던데요. 다행입니다. 오늘 준비한다고 했는데 식사가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머, 이 정도면 훌륭하죠. 그나저나 유정이가 워낙 똑 부러지고 단정해서 부모님이 누구실까 정말 궁금했는데 사돈이 딸 하나는 정말 잘 키우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과찬이세요. 엄마 없이 자랐다는 소리 들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엄하게 키웠는데 이렇게 잘 자라준 거 보면 고맙기만 합니다. 그럼요. 그럼 결혼 관련해서 말인데요. 어느 정도 지원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들 녀석한테 대충 들어보니 갖고 계신 재산이 제법 많으시다고. 두 사람이 행복하게만 잘 살 수 있다면 아낌없이 지원할 생각입니다. 신혼집은 제가 미리 봐둔 데가 있어요. 두 사람이 직장이 같으니 아무래도 직장 가까이 사는 게 나을 듯 싶어서요. 그렇죠. 이왕이면 강남이 살기 편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권이나 생활권이 좋아서 두 사람이 새 출발하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제가 예전부터 결혼 선물로 주려고 마련해둔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은 지 7년 정도 되긴 했지만 평수도 넓고 인테리어만 좀 손보면 될 것 같거든요. 사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 저야 너무 좋죠. 부동산 재벌이라고 하시더니 정말 맞나 보네요. 까짓거 혼수나 나머지 필요한 건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딸을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아무쪼록 우리 딸 잘 봐주세요. 애 엄마가 일찍 가버리는 바람에 제가 키운다고 키웠지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너그럽게 봐주세요. 아무렴요. 집도 해주신다 그러고 제가 어디서 이런 며느리를 얻겠습니까? 귀하디 귀한 며느리 제가 잘 보살펴 주겠습니다. 그러니 사돈은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야, 혹시 어머님이 무슨 말씀 안 하셨어? 무슨 말? 아무 말 없었는데?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왠지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솔직히 나 좀 놀랐어. 어머님이 대놓고 어쩐다고 했던 거. 아, 그건 내가 미안해. 그냥 지난번에 아버님이랑 술 한잔하면서 아버님이 건물 몇 채 갖고 계신다고 그러신 거 내가 흘려 말한 적이 있거든. 근데 그걸로 부풀려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아니야.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 너무 그쪽으로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 안 그래도 내가 단도리에 놓았어. 대놓고 돈 타령하지 말라고. 없는 집도 아닌데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했어. 자기 만나온 지 몇 년인데 내가 그런 눈치도 하나 없을까봐? 자기까지 기분 언짢게 해서 미안하네. 에이, 별것이 다 미안하다. 상견례도 끝났겠다. 우리 이제 결혼 준비 본격적으로 하면 되는데 벌써 이러면 곤란하지. 그냥 괜히 마음에 걸려서. 근데 아빠 택시 일하시는 거는 말씀 안 드렸나 봐? 그냥 취미로 운전하고 계신다고만 했는데? 어차피 신경 안 쓰실 것 같아서 뭐 꼭 말해드려야 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누가 뭘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긴 그래. 근데 괜히 어머님이 뭐라 하실까 봐. 자기야, 우리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돈, 직업 가지고 뭐라 할 사람은 아니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알겠어. 아무튼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다는 거지? 그렇다니까? 오히려 결혼 준비 서두르라고 하셨는걸? 그리고 조만간 밥 한번 먹자. 다시 한번 물어보고 말해줄게. 기분 상한 거 있음 좀 풀고. 이제 첫 단축 끼웠는데. 알겠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얼굴이 화색이 도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돈돈 하시는 것 같아 조금 불편했습니다. 아닌 척 내색은 하셨지만 입은 웃고 계셨어요. 솔직히 제 입으로 우리 집에 대한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냐, 결혼 준비는 다 되어 있냐, 이런 거 물어보셨거든요. 아무튼 제가 예민한 것 같아 그러려니 하고 넘겼고 회사 일에 정신없이 시간 쪼개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저녁 운행을 마치고 들어오셨는데 표정이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고 계속해서 캐물어도 말을 자꾸 돌리시길래 별일 아니겠거니 싶어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며칠 뒤 알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남편을 비롯한 팀원들과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다른 직원들은 눈치껏 자리를 피했고 저와 남편만 남아 대화를 하려던 찰나였거든요. 얘 나다. 지금 통화 가능하니? 네, 가능해요. 어머니, 지금 점심 먹고 휴식 시간 중이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당연히 있지.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 있지? 네? 거짓말이라니요? 참나 내가 어이가 없어서. 내가 며칠 전에 아주 기가 막힌 걸 봤어. 어쩜 나를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세요? 저는 지금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야, 네 아버지가 말 안 하던 내가 그 자리에서 결혼 없자고 했는데 건물주? 부동산 재벌? 어림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며칠 전에 동창 모임하고 카페 가느라 시내에서 택시 탔는데 글쎄 너희 아빠 택시 운전하던데? 상견례 자리에서는 부동산 재벌이라며 건물도 있고 신혼집도 마련해준다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거 순 엉터리 아니야? 네?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아버지가 택시 기사, 소일거리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직업이 택시 기사라는 거 아니야. 부동산 재벌은 개뿔. 어머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어머님이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해는 무슨 오해야? 이미 내 눈으로 다 봤는데 하마터면 걔 거지 같은 집안이랑 결혼할 뻔했네.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꾸나. 알아서 눈치껏 떨어져 나가주렴. 너 말고도 우리 아들 좋다고 줄 서 있는 여자가 한 트럭이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더러 파혼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파혼해라. 너희처럼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내 아들이 연이 맺어지는 꼴은 못 보겠다. 우리 아들 덕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그 꼴 못 본다.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저도 자초지종을 알아야 하잖아요. 어머님이 오해하신 부분도 풀어드려야 하고요. 글쎄, 난 오해한 거 없다니까? 아무튼 그런 줄 알아라. 어머님,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저는 한동안 황당해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있던 남편도 모두 듣게 된 상황이었고요. 남편은 어쩔 줄 몰라 얼굴이 시뻘개져 저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내 정신을 차렸고 시어머니와의 통화를 하나하나 곱씹어 볼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에게 쏴붙였습니다. 당신도 들었지? 방금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 나 말고도 당신 좋다는 여자가 한 트럭이래. 어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본인 할 말만 하시고. 너무 경우 없으신 거 아니야?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다. 봐봐. 상견례 때 아무 말 없으셨다고? 내가 어머님 분위기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네.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 대신에 내가 사과할게. 지금 이게 사과로 될 일이야? 어머님이 우리 당장 파혼하래.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인연 못 맺는다고. 유정아, 제발 파혼만은 하지 말자. 설마 우리 엄마 말대로 할 건 아니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어머님 말씀대로 파혼할 건데? 내가 왜 이런 취급받으면서 결혼해야 하는 건데? 난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하는 거지. 시작도 전에 이런 취급받으면서 살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누구 인생 아끼라고 이딴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데?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엄마한테도 사과하라고 할게. 됐거든? 엎드려 절받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응? 어머님께 가서 단돌이 잘하고 오고 결혼 전이나 결혼해서도 중립 잘 지키겠다고 각서로써 중간 역할 제대로 못하면 바로 이혼 불사할 거야. 공증도 받을 거니까 각서 써와. 알겠어. 나 엄마한테 전화 좀 하고 올게. 일단 지금 일해야 하니까 자기도 생각 좀 해봐. 난 지금 납득 안 가거든? 제정신으로 일 못할 것 같아. 어차피 외근해야 해서 나갔다 올 테니까
그 사이에 당신도 생각 잘해. 입장 정리 똑바로 하고. 나 안 그러면 이 결혼 안 할 거야. 씩씩대며 화내는 저에게 남편은 수도 없이 미안하다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결혼 전부터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없다며 각서를 써오라고 했어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화가 풀릴 건 아니었지만 필요했거든요. 제가 외근 후에 복귀한 뒤 남편은 제 손에 각서를 고이 쥐어주었습니다. 도장에 지장까지 찍어 공증받을 수 있게 모든 준비를 해두었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통화를 한 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연락해 뭐라고 한참을 따졌는지 퇴근 시간에 또 한 번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파혼을 언급하며 저에게 개념 없는 년이라고 욕까지 하시더라고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계속해서 시어머니와 통화했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맥주를 마시고 있는 저를 보던 아버지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유정아, 무슨 일 있어? 네가 평소에 잘 마시지도 않던 술을 마시고 회사에서 무슨 일 있던 거니? 아니요, 아빠. 그냥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져서요. 결혼 앞두고 예민해진 모양이구나. 근데 보통 때랑은 다른데 내가 널 수십 년 봐왔는데 모르겠니? 너 무슨 일 있지? 역시 아빠 눈치는 당해낼 재량이 없다니까? 아빠, 근데 며칠 전에 어머님 만난 적 있어? 그럼 만난 적 있지. 왜? 사돈이 뭐라 했어? 오늘 점심시간에 커피 한잔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전화 와서 다짜고짜 파혼하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아빠 택시 기사 아니냐면서 사기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 정말이니? 안사돈이 그런 말을 했어? 그것뿐이게. 성현 씨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중간 역할 잘할 거고 이 관계 유지할 거면 각서도 써오고 단돌이 잘하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그거 아시고는 퇴근하면서도 전화해서 난리 치셨는걸? 아빠, 나 이 결혼하지 말아야 할까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사돈한테는 내가 연락 한번 해보마.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아빠가 전화해서 뭐라고 하게? 단판을 지어야 할 것 아니니 네 말을 못 믿으니 믿게도 해줘야 하고 감히 내 딸한테 그런 말 한 거 후회도 하게 해줘야지. 김서방한테는 미안하지만 이 방법밖엔 없는 것 같다. 뭘 어쩌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일단 통화 한번 해보마. 따로 만나든지 해야지. 안녕하세요. 사돈. 유정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어머, 사돈이 어쩐 일이세요? 아, 이제 파혼할 거니까 아무 사이도 아니지? 그쪽이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뭐 해명이라도 해보시게? 사돈이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어서요. 만나서 이야기할지 고민하다 일단 연락드렸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잖아요. 대기업 다니는 자식 두면 뭐해? 뒤에서 그렇게 등골 빼먹을 거 뻔한데 건물주 그것도 다 거짓말이죠? 나중에 결혼해서 우리 아들 돈 다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 아닌지 몰라. 어차피 결혼 안 시킬 거라면서요. 딸아이한테 대충 이야기 들었습니다. 파혼하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래요. 파혼하라고 했어요. 이게 사기 결혼이지 뭐야. 사돈 택시 운전하신다면서요. 세상에 집 사준다는 말에 홀랑 넘어가서는 내가 아주 큰일 당할 뻔했는데. 정말 당신들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잘못을 꼽자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그것뿐인데요. 장난하세요? 어이가 없네. 뭘 어떤 핑계를 대시려고 그러나. 하마터면 거지 같은 집안일이랑 결혼할 뻔했네. 아무튼 당신 딸한테도 없던 일로 하자고 전해주세요. 말로 설명 못하니 시간 내주시면 잠시 만나서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그때도 아니다 싶으면 파혼하도록 하죠. 나쁜 조건은 아닌데 한번 드러나 보시죠. 무슨 말을 하려고 잔뜩 바람을 잡으세요?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 볼게요. 약속 시간, 장소 정해서 문자 보내요. 며칠 뒤 주말, 아버지는 상견례 때보다 더 고급스러운 호텔 식당을 예약해 시어머니,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약속된 장소에 모두가 모인 상태에서 아버지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한아름 들고 오셨고 그걸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날이 잔뜩 서 있던 표정의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며 점점 얼굴이 굳어져 갔고 아무 말도 못하고 버벅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시어머니께 건넸던 서류들은 가지고 계신 건물, 땅들의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보기 쉽게 차례까지 만들어서 건네드리니 시어머니가 정말 사색이 되셨더군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 이봐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맨 뒷장 살펴보세요. 혹시 몰라서 기관에서 직접 서류 뗀 겁니다. 그거 보시고도 모르시겠어요? 명의자 이름에 떡하니 있잖아요. 한재석이라고요. 정말 이게 다 사돈 건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 죽으면 그대로 딸아이한테 가겠죠. 하지만 전부는 아니고 일부는 사회에 환원도 할 겁니다. 혼자 성공한 게 아니니까요. 아니, 이걸 왜 이제 말씀하세요? 정확히 몇 개 있고 몇 평인지 말씀 안 드렸을 뿐이고 택시 기사 일을 왜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구구절절 말하지 않았을 뿐 이미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만.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 딸아이가 첫 인사하러 갔을 때 대부분 다 언급했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김서방도 마찬가지고요. 자네는 중간 역할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가? 엄마, 내가 말했었잖아. 아버님 건물 많이 갖고 계시고 소일거리로 택시 기사 하시는 거라고. 그리고 유정이랑 인사드리러 갔던 날에도 유정이가 엄마한테 다 말했던 내용이야. 엄마가 귀담아 듣지 않은 거라고. 유정아, 네가 한번 말해봐라. 뭐가 맞는 거니 도대체? 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차피 제 말 안 믿으시잖아요. 아버지가 드린 서류 보시면 될 일이에요. 그거 보시고도 지금 못 믿으셔서 저한테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이대로 파혼 진행하도록 하죠. 유정이 너 이 결혼할 거니? 아쉽지만 여기서 끝낼게요. 파혼하라는데 그렇게 해야죠 뭐. 자기야, 이러는 게 어디 있어. 내가 각서까지 썼는데. 제발 파혼만은 하지 말자. 그래 세아가 파혼이라니.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었나 보다. 내가 다시 한번 사과할 테니 다시 생각해보자.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사기 결혼 아니냐고 하셨죠? 저 그런 소리 들으면서 결혼 준비할 생각 없고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기분 좋게 생활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결혼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그래 성현 씨? 아빠, 이제 그만 일어나요. 저희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그럼 그런 줄 알고 이만 일어날게요. 아참, 서류는 돌려주시겠어요? 원본이고 저도 쓸 데가 있어서요. 자기야, 아버님. 아니, 세아가 제발 이야기 좀 나누자. 응? 흥분 좀 가라앉히고 다시 대화를 좀 나누자꾸나. 사돈도 노여움 푸시고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아니 글쎄, 오해가 있었다니까요. 글쎄 오해인지 뭔지 이제 알아서 생각하시고 나도 더는 딸아이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으니까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요. 괜히 나중에 무릎 꿇고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그냥 놔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게 왜 감당도 못할 짓을 하세요? 자네도 매한가지야. 생각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안 되는 거지. 아무튼 파혼하는 거로 알겠네. 왜 우리 아들한테만 난리야. 그러는 당신네 딸도 잘못 있는 거 아닌가? 미리 언지를 줬더라면 내가 이러지는 않았지. 그러니까 깔끔하게 파혼하는 거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저는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하루가 멀다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대셨어요. 전화를 받지 않아도 회사에 가면 남편을 어쩔 수 없이 만나니 남편은 틈만 나면 제게 대화하자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저는 남편을 최대한 공적으로만 상대했고 그 이외의 말은 일절 건네지 않았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된 건지 며칠 뒤 시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세아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건데 너랑 사돈한테 정말 못할 짓을 했어. 그걸 이제 아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가진 것도 없고 택시 기사하시는 분이었으면 진작에 제 얼굴에 물 뿌리고 돈봉투 쥐어주시면서 성현 씨랑 헤어지라 하셨겠네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런다니. 내가 그럴 깜냥이나 됐으면 이렇게 사과하러 오지도 않지. 정말 내가 미안하다. 죽을 죄를 지었어.
자기야,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살면서 중간 역할 잘할게. 내 얼굴을 봐서라도 우리 엄마 용서해주라. 내가 자기한테 제일 실망한 게 뭔지 알아? 애초에 똑 부러지게 어머님 컨트롤했으면 이 사달 나지도 않았어. 분명 당신도 어머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 텐데 그걸 듣고도 아무런 말도 안 했다는 건 그만큼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야? 난 그런 좀생이 같은 남자한테 내 인생 맡길 이유 없다고 봐.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내가 자기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응? 그러니 제발.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거면 더 이상 들을 이야기도 없으니 자네 어머니 모시고 당장 나가게. 귀하게 키운 내 딸 험한 꼴이나 당하게 하려고 시집 보내려는 거 아니야. 사돈, 내가 100번 1000번 잘못했어요. 그저 잘 키운 아들 하나 안 부럽다고 내가 뭐에 씌었나 봅니다. 애들 안 보고 살라고 하면 그렇게 할 테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사돈이 그때 뭐라고 하셨죠? 그래봤자 택시 기사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뻔뻔한 거 아니냐고 소리치셨죠? 두 사람 결혼해서 산다고 칩시다. 어떻게 처신하실 겁니까? 난 내 딸 눈에 피눈물 나는 꼴 절대 못 봅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내 아들만 귀한 줄 알았지 세아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어요. 큰 죄를 지었으니 아껴주며 살겠습니다. 귀한 손님이니 귀하게 대할게요.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돈 때문에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자네, 앞으로 처신 똑바로 할 자신 있나? 살면서 내 딸아이가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한마디라도 했다가는 그날 바로 찾아가서 데리고 올 걸세. 그럼요.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절대로 유정이 눈에 눈물 흘리는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하고 말고 할 게 없어. 그건 유정이가 판단할 몫이네. 둘이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도록 해. 사돈도 그만 일어나시고요. 제가 용서했다는 착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무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희는 정말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뒤 나름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말이 계약서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반성문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라면 사족을 못 쓰세요. 시댁에 가면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시고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귀 기울여 주십니다. 너무 길을 못 펴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많이 다가가는 경우도 있지만 적당한 선을 지키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남편도 중간 역할 잘하면서 귀찮게 하는 일 없이 잘 지내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쭉 이렇게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상황의 노인분들도 위기를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니까 나를 위한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